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고, 현재 대기업에서 해외 파트를 맡아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아주 건실한 남자이며, 임신 중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만남이었고, 특이한 결혼이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내와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외박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잘 안 하던 사람이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어떤 날은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캐리어를 들고 2, 3일 정도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아이가 잘 생기질 않는 데다가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다 보니 많이 지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 별말 안 하고 보내주었어요. 저는 아내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저를 거부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등을 돌리고 잘 때가 많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 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다닐 정도니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성우야, 내가 전부터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싶었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계속 피했던 거 기억나냐? 아니, 드디어 이 형님이 베일에 쌓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재수 씨하고 같이 나올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나가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아내에게도 말을 하니 갑자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 잘 꾸미지도 않던 아내는 만나기로 한 당일 한껏 꾸미더군요. 그래도 남편 친구이니 제 얘기 살려주려고 이쁘게 꾸민 것 같아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였고 그때 본 친구의 여자친구는 정말 충격적이게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엄청난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아내와 결혼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박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분이시라면서요? 앞으로 자주 봬요.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는 반대로 너무나 상냥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웃는 모습이 남자를 살살 녹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동자가 너무 맑고 예뻤고 그 눈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이상형에 가까웠죠. 아니, 완벽했습니다. 소혜 씨에게 너무나 완벽한 미인이시라고 말을 하니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보통 정도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해볼래하고 있었는지 친구 여자친구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제 발등을 하이힐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며 정신 안 차려? 아주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구만. 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거라고. 어? 입 좀 다물고 정신 꽉 잡고 있어라. 어? 그만 쳐다보고. 하고 말을 하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놓고 보고 있으니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원래도 질투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아내와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소희 씨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오빠, 남자친구랑 한 번씩 싸우면 제가 말빨을 못 이겨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 약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 답답해요. 오빠는 남자친구랑 오래된 친구니까 어느 정도 약점 같은 거 알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약점이요? 아니, 당연하죠. 아유, 아니, 엄청나게 친한 친구니까 그 정도는 껌이죠. 아, 근데 지금 알려드리기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번호 알려주실래요? 따로 연락드려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을 하니 첫 만남인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라서 불편해하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소희 씨는 흔쾌히 자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번호 잘 안 알려주는데 솔직히 자기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언제 따로 한번 만나서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그 윙크 한 방에 또 해벌레 하고 있었어요. 소희 씨의 첫 인상은 너무 부드럽고 화사했고 그 미소는 남자를 녹이는 미소였는데 깐깐하게 보여서 남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 같이 보였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쉽게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저는 연락처를 주는 소희 씨를 보며 너무 좋아서 웃을 뻔했지만 표현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니,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소희 씨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언제 만나서 술 한잔 사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역시 자기가 남자 보는 안목은 여전히 좋은 것 같다며 저에게 멋있는 남자라고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좀 쪼잔한 면이 있다며 벌써부터 자기 남자친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소희 씨와는 통하는 게 참 많았고 공통점도 많아서인지 오히려 제 아내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소희 씨의 이상한 매력에 벌써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데 친구 여자친구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람기가 많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소희 씨와의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아내와 친구는 뭘 하고 온 건지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얼굴이 붉어져 보였고 아내 립스틱 자국이 아까보다 많이 연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뭐야, 와이프랑 친구가 화장실 간다더니 왜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온 건 아니겠지? 하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놀러도 자주 오기도 하고 밖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 커피도 마시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제 친구가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만난 김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즐거운 날인 만큼 오랜만에 클럽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춤이나 추자고 하였고 아내와 저는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 클럽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소희 씨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 그 주변이 빛이 나기 시작했고 클럽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소희 씨의 춤추는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소희 씨는 자기 남자친구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 앞으로만 와서 제 품에 안기듯이 춤을 추었고 이상하게 제 아내와 친구는 서로 짝이 되어 춤을 추는데 제 아내도 친구와 너무 잘 맞아 보였어요. 그렇게 춤을 추다가 자리로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희 씨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한참을 소희 씨 술 마시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소희 씨는 저에게 다가와 오빠,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두 분 사이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부부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았고 요즘 아내가 바깥 활동을 자주 한 데다가 최근 들어 더 사이가 안 좋아졌고 냉전 중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가더니 오랜만에 동창들하고 술을 마시고 클럽까지 가는 건 좋은데 날을 새고 아침 7시쯤 들어왔더라고요. 아내도 사실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서 어느 놈하고 원나잇을 하고 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내가 원나잇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늘 말을 하니 어쩌겠어요. 믿어줄 수밖에요. 사실 아내와 저와의 첫 만남은 클럽에서 원나잇으로 만난 케이스거든요. 결혼 전 아내는 여러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원나잇도 즐기는 자유분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제 친구하고도 혹시나 이상한 만남을 가지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본 적도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소희 씨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오빠, 밤에 언니랑 같이 앉아요? 그래서 언니가 서운해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랑 나눠요? 한 번? 아니면 세 번? 혹시 2주에 한 번은 아니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소희 씨는 술에 약간 취해 있으니 의외로 그 이쁜 입에서 야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무슨 야한 농담을 저렇게 잘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농담 섞인 말투로 에이, 소희 씨,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냐고 물어보셔야죠. 절 몰라보시고. 왜요? 확인시켜드려요? 하고 말을 하니 소희 씨는 하얀 이를 반쯤 드러내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정말로 친구 여자만 아니면 확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희 씨에게 아내가 밤마다 피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일부러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소희 씨는 대단하다. 오빠 진짜 보기 드물게 대단한 정력가네요. 언니는 너무 행복하겠다. 아, 부러워. 우리 오빠는 이게 뭐야. 뭐만 하면 픽. 술 안 먹고 해도 픽. 전생에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건가 봐요. 하고 너스레를 떨며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술에 취하니 본색이 드러나는 소희 씨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뻤고 매력이 넘쳐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소희 씨는 아내에게 언니, 언니는 원나잇 해보셨어요? 요즘 원나잇 안 해본 순진한 여자는 없을걸요? 하며 엄청난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술에 취하니 거침없는 직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몇 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들과 즐기는 게 짜릿하고 흥분하게 된다고 말을 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는 약간 열받은 말투로 소희 씨, 우리 몇 번 만난 적 있던가요? 나 소희 씨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쁘끄러운 말을 서스럼 없이 하네. 소희 씨가 궁금해하니 대답해 줄게요. 아, 원나잇이라. 많이 해봤죠. 한 20번은 넘게 했으려나? 왜요?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촌년 같아요? 하며 예민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제 친구에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면서 나가버렸고 저는 둘이 나가든지 말든지 소희 씨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희 씨는 아까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이라고 말을 해주며 아내와 하는 것도 부족해서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하고도 한 번씩 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 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이라면 소희 씨의 마음을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떡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 아까 소희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왜 남자친구 하나 둘 것처럼 말을 하던데 내가 소희 씨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보니 역시나 장돌한 소희 씨는 에이, 오빠가 이미 제 남자친구잖아요. 뭘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까나? 전 아무한테나 번호 안 줘요. 남자친구한테만 주는 거지. 자, 이거 봐봐. 남자는 지금 현재 남친, 그리고 어, 내 옆에 있는 우리 자기. 내가 이렇게 힘센 자기 하고 저장해놨잖아요. 또 여긴 엄마랑 아빠랑 친구 2명, 그리고 우리 언니랑 동생. 이게 다예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강단이 있는 대단한 여자가 박소희 이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전기가 통하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희는 저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5초 내로 받아야 한다면서 그 안에 안 받으면 바로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황당한 조건에 어떻게 사람이 5초 안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소희는 그런 제 표정을 보았는지 당황한 모습 너무 귀여워. 음, 오빠는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좋고 잠자리도 잘한다고 하니 내가 봐줬다. 딱 10초 줄 테니 내가 전화하면 꼭 받아라 하고 말을 놓으며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연하가 반말을 무심코 내뱉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가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쓸데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저는 알았다. 내가 소희 전화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을게.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분도 너무 이상 야릇했으며 소희가 말하는 그 자체가 흥분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오지 않았고 솔직히 아내와 친구가 빨리 안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그런 생각한 지 10분이 조금 지나니 아내와 친구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정말 두 사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도 소희하고 즐기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즐기다가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소희의 노래 실력은 가수 뺨치게 잘 부르더라고요. 소희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솜씨도 좋았고 아직은 제가 겪어보질 않아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확 트인 요즘 여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접근하기 힘든 도도한 고양이상이었지만 알고 보니 부드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아내가 또 질투를 할까 걱정하며 눈치를 살펴보려는 순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디를 간 건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사라지는 건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희는 오빠, 나 오늘 오빠 처음 봤는데 너무 맘에 들어. 5년 사귄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며 기습적으로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친구 여자친구인데 소희의 공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소희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고 몸이 가는 그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소희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선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그 선에서만 오늘을 즐기자는 무한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100%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소희는 계속 포옹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때 제 아내가 들어오면서 소희와 저의 모습을 보고 둘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들 미쳤구나! 하며 소희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당황했을 법도 한데 소희는 아씨 이 언니 보기보다 은근 손이 맵네. 야 아까부터 내가 보기에는 너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키스한 것 같던데. 아까 남자친구 입술 보니 네 립스틱 색이 약간 묻어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야심한 새벽 시간에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어디 가서 뭐라고 했을까? 나 되게 궁금한데. 옆에 모텔 하나 있던데 거기 있다 온 건가? 둘이 알콩달콩 이야기만 하다 왔자요. 아이고, 우리 남친님은 어디서 뒹굴다 왔길래 멀쩡했던 머리가 까치집이 돼가지고 왔을까요? 응? 언니야, 말 좀 해봐요. 왜 아까처럼 말을 못해? 응? 솔직히 나는 여기 오빠하고 입술만 맞대고 포옹밖에 안 했는데 둘은 열심히 한 몸이 되어 돌아왔네. 참 뻔뻔도 하지. 하며
아내와 제 친구에게 말을 냈고 아내는 소희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어, 그게 아, 몰라. 그게 뭐 어쨌다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친구 손을 잡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노래방에서 술을 열심히 마시던 소희는 술에 취해버렸고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소희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얼마나 취해버렸는지 오피스텔 앞에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고 소희가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소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외출복을 벗겨주었고 잠옷으로 갈아입혀주곤 집에 가려고 나오려는 그때 소희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힘차게 자기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사실 소희는 잠든 게 아니라 잠든 척 한 것 같았어요. 소희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저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데다가 곧 출근 시간이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오늘 하루는 자기 옆에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회사가 더 좋아? 아니면 집에 있는 오빠 아내가 좋아? 아님 내가 좋아? 하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깐깐한 소희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회사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아내에게는 바로 회사로 갈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소희는 저를 꽉 껴안아 버렸으며 결국 소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고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전 내내 피곤했지만 소희와 저는 여러 번 사랑의 선을 넘고 또 넘어버렸습니다. 소희는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소희와 저는 잠에서 깨어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또 집이 답답하다며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말을 건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그냥 보통의 연인들처럼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보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희와 깊은 포옹을 하고 소희 집으로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니 제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 큰언니 집에 가서 서너 달쯤 살다 오겠다며 소희 그녀를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밥 해먹고 잘 살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이미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고 저는 아내도 없고 해서 이제부터 소희에게 집중하여 소희를 완전한 내 여자로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하고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 데이트도 했고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소희와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소희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만나자마자 제 친구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하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축하는 못하겠고 이 결혼 할 거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소희는 결혼을 하고도 저하고는 그대로 변함없이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딱 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하며 저한테 1년만 기다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소희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 후 소희는 친구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남을 가졌으며 그렇게 저희들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해주었고 소희는 정확히 1년이 지나자마자 제 친구와 이혼을 하더군요. 소희의 시아버지가 아들과 1년만 살아준다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소희랑 무슨 관계인지는 안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혼 상대는 제 중마고우인 소희 전 남편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 소희는 우리도 이대로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 아내와 제 친구에게 소희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내는 제 중마고 친구와 살고 있고 저는 친한 친구 아내인 소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소희는 현재 임신을 하여 얼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소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원나잇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할 때 의미심장한 소희의 웃음을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의 결혼 생활과 육아의 시작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네요. 그동안의 세월 별일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이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 이번에 제대로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40년 전의 일인가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저와 처음으로 결혼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낯을 심하게 가려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제 모습을 사랑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만나달라고 구애했고, 저도 이런 성격의 남자를 본 적이 처음이라 제 눈에 각인이 되었고,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이런 관심 싫지 않았지만 표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눈치채고 있던 남자는 충분히 시간을 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실 전 집안에서 정해준 정략 결혼보다야 낫지 싶어 결심하게 되었지만 또 요즘 세대들이야 워낙 개방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 같지만 같은 세대를 사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들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의 속도에 맞춰 싫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한번 제대로 만나본 적 없었던 저는 이 남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좋았습니다. 신혼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에 대한 사랑 변함없었고 언제나 한결같이 저만 바라보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일을 하면서 잦은 출장이 있다는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저는 나중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출장이라던 이 남자는 원정 도박을 위해서 출장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모은 돈을 점점 탕진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무서운 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은 건지 돈을 달라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저 이 남자의 아내라는 명분 하나로 저는 저희 부모님과도 연락 한 통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꼴의 남편이라고 나타나서는 저를 보며 미안한 눈빛으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소리치며 이런 상황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말했지만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빚진 돈을 자기를 대신해 탕감해 달라는 말과 함께 괜찮으면 돈 좀 더 당겨줄 수 있냐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돈 뭉치 몇 개를 가져가곤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을 쳐다도 안 본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신혼집까지 모두 넘어가고 저는 무서운 사람들과 지방을 돌며 시키는 건 뭐든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자 낯가림이 심했던 저는 손님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다며 저를 못살게 굴었고 점점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때쯤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술 한잔 사겠다며 술잔을 내밀었고 저를 웃으며 쳐다보는 얼굴에 술이 담긴 술잔을 뿌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싫었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또한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저를 보며 웃으며 건넨 술잔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자기 옷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저보고 성격 화끈하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도 안 보고
휴게실로 들어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노크를 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서 놀 것 같지 않으신 분이 어색한 화장과 어색한 옷차림에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긴장 좀 푸시라고 술 한 잔 건넸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술을 뿌리셨으니 세탁비 준다 생각하고 잠깐의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죠? 요새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대화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당연히 술 파는 곳이니 웃음을 팔아야 하니까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쪽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제 감정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나가주세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데는 손님들 얘기도 들어주며 시간 보내는 곳이에요. 제가 돈도 두둑하게 드릴 테니 그냥 옆에서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저도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드네요. 아니요. 저는 볼 일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더 이상 말 섞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 뭉치를 건네주며 웃으면서 제 옆에 앉았고 다짜고짜 오늘 회사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풀어놨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했지만 오늘 하루 맞춰야 하는 금액이 있었기에 그냥 한기로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자기속에 있던 말을 하며 술을 마셨고 그렇게 계속 말을 듣던 도중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부모님이 날 찾을 텐데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곤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티슈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진지하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냐며 물어봤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남편이 집이며 재산이며 모두 탕진하고 결국 저까지 여기에 오게 했다며 한참을 울고 있으니 처음에 이런 곳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며 자기가 도와줄 테니 자기 밑에서 일할 생각 있냐는 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명함과 함께 생각해보라면서 몸은 힘들어도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건전한 곳이라며 다음날 다시 온다고 말하고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호의에 어리둥절했고 명함을 보고 있다가 바로 일어나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건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도와준다는 말에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남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류 작업을 맡았고 일손이 모자라면 성냥 박스도 접으면서 전에 일하던 곳과는 다르게 그래도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했던 만남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샘플 생산 주문 과정에서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저를 데려가곤 했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었고 대신 빚을 갚아주셨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와 어디 좀 가자며 데려간 곳은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공장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앞으로 이 공장에서 평생 함께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저에게 청혼을 했고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며 평생 빚을 갚으며 살지 말고 빚 없이 자기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자며 좋은 남편이 되겠다면서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결혼 생활하면서 변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변함없이 몇 년을 더 기다려주며 한결같이 대해줬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온 세월 이제 30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예전에 운영하던 사업들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장에 건물 몇 개만 남아서 월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던 사람을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전 남편이 저희 건물에 새를 들어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는 당연히 남편이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3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있어서 점심을 먹으려 올라가던 중 고스톱판을 버리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 우연찮게 듣게 된 저의 과거 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저는 건물 입구에 숨어 숨죽이며 듣게 됐네요. 예전에 말이야. 나도 결혼했었지. 그때가 벌써 40년도 넘었지 아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지. 내가 노름으로 돈 다 잃고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고 아내를 돈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불쌍했지. 내가 매달려 결혼한 건데 그런 삶을 만들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려나? 하늘로 떠났을지도 모르겠네. 좀 후회도 되긴 하는데 그때 나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거든. 진짜 대박 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모두 돈을 잃은 게 제일 한이다. 아유, 이 양반아. 자네는 고스톱만 치면 그 얘기냐? 벌써 한 1000번은 들은 것 같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그 여자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쫑났는데 나중에 진짜 만나게 되더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 너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평생을 망친 거잖아. 뭘 싹싹 빌어? 나 아니면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니까 데리고 살아줬던 거야. 말도 없어, 애교도 없어. 나 또 엄청 가려. 내 인생 최악의 여자였어. 내가 오히려 인생을 구제해준 거지. 그래도 내 덕에 결혼 한번 해봤잖아.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면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를 것 같아 침착하게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호되게 당해놓곤 치킨은 안 팔고 지금까지 고스톱판을 벌리고 있는 게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치킨집에 찾아가 전 남편에게 밀린 월세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굽신거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싫어 결국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자 엄청나게 화난 눈으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번 걸리면 제가 당했던 것보다 몇 배로 돌려주려고 했었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에 있어 절대 관여하지 말라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한참 뒤에 집에 들어와서도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바쁘게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치킨집은 문이 닫혀 있었고 남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에는 전 남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에 들어있는 보증금이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 열심히 갚을 테니 내쫓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 들어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안하다고 전했고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했던 저는 한참을 기다린 후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고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곤 다시 고개를 떨구며 제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과거에 있었던 일 모두 잘못했다며 저를 보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 뒤에 덩치 큰 사람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밀린 월세 받아야 하기에 보증금에서 깎는다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어디에서 돈이라도 빌리던지 노름을 내서 따서 월세를 메꾸던지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하라니까 어디 좋은 데 알고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길래 소개해줬고 처음에는 좀 땄는지 나에게 밀린 월세를 갚았지만 그만하라는 내 말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름을 하다가 결국 보증금을 담보로 저 사람들에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모두 다 잃게 되었지. 노름으로 시작한 인생 당연히 노름으로 망하지. 난 월세도 받았고 되돌려줄 보증금도 없으니 치킨 매장 이제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 말을 듣곤 정말 놀랐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시킬지는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들 모두 용서해달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곤 대출금에 이자 상환할 때까지 일하려면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할 거라며 몇 명의 남자들이 이 남자를 다시 데려갔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를 남편이 앞에서 안아주며 이제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좋은 날만 생각하자며 마음의 응어리 던져버리라고 말했네요. 언제나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지금의 남편이 있기에 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한가한지 손주들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다는 아들 내외와 함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또 다른 추억 만들면서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안 좋은 기억 모두 털어버리시고 행복한 날들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엄마가 우시네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하늘나라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계속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군요. 오늘 하루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살, 남친은 32살, 연애한 지 3년 됐고요. 원래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3년 하고도 3개월 전에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언니가 호주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2번의 결혼식을 했고요. 형부와 좀 더 가깝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학원에서 남친을 만났어요. 그때 엄마도 2달 정도 같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와 남친도 서로 알고 자주 함께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남친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형부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좋다며 남친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고요.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9수라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끼리 얘기했고 그 집 부모님도 작년 연말에 만나서 식사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막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설날 당일 오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고 집장만 혼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잘 몰라서 언니도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예단 혼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랑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정확히 반반하자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부산의 백화점 그 안에 모 커피 전문점 하나를 계약할 건데 결혼 선물로 그 커피 전문점 주겠다고 엄마가 남친과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정말? 외치면서 마냥 좋아만 했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30살 먹도록 정말 저란 인간 왜 이리 철이 없었는지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대학원 동기 2명과 함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숍을 운영할 만큼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남친이 그 커피숍 맡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친이 엄마한테 그 커피숍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뻔뻔하게. 바보같이 착한 우리 엄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미안하다며 결혼하고 명의 바꿔주겠다고 남친한테 사과하셨답니다. 그놈 속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여튼 당장 그 일을 맡아야 해서 다음 달부턴 커피숍 운영도 배우고 가게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남친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 그만둔다고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철없던 저는 그때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나 남친 모두 주말에 더 바쁜지라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석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장님이 돼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상 여작과 가정주부 같았던 엄마 성격도 참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하니까요. 그래도 다 헤쳐나가시고 지금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 훨씬 크게 잘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엄마일 텐데 아버지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키우셨어요. 아, 진짜 눈물이 또 나네요. 언니는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민이 많았죠. 근데 엄마가 계획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없어서 달라질 건 그냥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뿐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취업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고요. 남친 집은 평범한 집이에요. 대기업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 네 식구예요. 제가 상견례 전에 그쪽 누나를 2번 정도 만났고요. 어머님, 아버님 3번 만났어요. 밖에서 같이 식사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시고 누나는 뭐 약간 왈가닥 이미지. 독신이시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래도 완전 쿨하신. 암튼 저랑 참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나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왈가닥에 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질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뻐해 주시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네요. 남친이랑 부모님, 저랑 엄마 이렇게 5명이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초반에 저희 엄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장하시다, 꿋꿋하시다,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이런 약간은 상투적인 칭찬도 많이 하시고 뭐 암튼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부터 남친 엄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등등 꼭 해야 하지만 불편한 얘기들도 아주 정중하게 엄마랑 시아버지랑 나누셨고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음식이 맛이 없네. 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이런 꾸준대로 예약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잡았거든요. 결혼식은 보통 호텔에서 하지 않냐. 사업해서 손님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돈을 일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요즘은 집은 반반 돈 내서 구하더라. 그래도 명의는 남자 명의로 해야 집안이 산다. 혼수는 자기가 안목이 있으니 자기가 고르면 된다. 그러고는 카드를 달라. 사업한답시고 나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애가 잘 컸겠냐. 내가 다시 다 가르쳐야겠다. 밖으로 나다니시니 남자들도 많이 꼬이겠다. 우리 아들한테 새 장인어른 생기는 것 아니냐. 상견례니 저희 엄마도 좀 꾸미고 나갔어요. 엄마 보고 하는 소린지 자기는 돈 좀 번다고 명품 하는 여자 무식해 보이더라. 그래놓고 자기랑 신우, 고모 2명, 큰어머니, 이모 2명, 외숙모 3명, 명품백 해오랍니다. 그리고 예단비는 따로. 남친 누나도 어학연수 1년 다녀와 놓고 딸을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냐. 몸 막 굴리고 그랬을 텐데. 뭐 암튼 여기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예비 시아버지만 안 계셨음 저도 빡 떨어서 미친 척 한마디 할 텐데 어머니 눈치 없이 저럴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이 막 말려서 일단 참고 앉아 있었고 우리 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 혈압 올라서 음식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비 시엄마가 자리에도 없는 우리 언니한테 외국서 몸을 막 굴리네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완전 열받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 더 이상 앉아있는 거 거북하다고 해도 너무 하신다며 저희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딱 잘라 말을 하시라고 남의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라며 쏘아붙이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은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방 저러니 남편이 먼저 떴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네 딸년도 엄마 과부팔자 닮아서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니라고 진짜 와 글을 쓰면서도 너무 흥분되네요. 그래서 엄마가 남친 어머니 뺨을 때리셨어요. 완전 깽판 난 거죠. 그러고는 절 데리고 옷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 음식점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남친이랑 통화하고 한판 싸우고 제가 미친 듯이 남친 엄마 욕하면서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친은 그래도 어떻게 사돈 될 사람 뺨을 때리냐고 그건 꼭 너희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도 완전 흥분해서 결혼 접으라 그러고 엄마는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프다고 하고 일하러도 못 갔습니다.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짜증나는 생각해. 네, 그때 그리고 왜 이러는지 제 남친도 아니라서 가족들 그 아니라 아버지랑 하다가 집에 가서 아버지랑 그 아버지를 찾아요. 가서 하면서 인생은 우리 엄마는 사과하라는데 그냥 Remix. Turn up the bass. 이제 걱정 말라 하고 어림도 없어요. 들어본 사람 이유가 진짜 번호 안 쓰게 전화와서 얼굴 그걸 따지게 없다. 만약에 미안해 그걸 가서 인생에 옆에 좋은 말로 들으니까 내가 계속 그같이 앞서고 있다며.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다시 어쩔 줄 일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다. 그 이후 핸드폰은 계속 꺼져 상태고요. 저희 결혼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완전 슬펐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분이 좋았어요. 아무리 정해보고 정신 나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와 저의 그리고 자리에도 없었던 저 여기까지 자꾸 모르고 있는데 찾아오면 사다도 하지 않아서 보이니까 내가 유튜브 보이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걸어왔는지 엄마가 해줄게 나오라고 제가 그쪽에 나가서 얘기 맞추니까 상당히 신나지는 않았고 연락이 같은 나중에 그러고 그거 잘 듣고 또 들어볼 때 그만큼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제일 존경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요. 엄마는 상견례 일 얘기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저도 그러겠다 하고 밥 먹었어요. 아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널 가졌을 때 아들인 줄 알았다. 언니 때랑 입덧이 영 반대여서 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어서 아빠가 많이 실망했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 많이 혼냈다. 그 뒤로 아빠가 미안했는지 언니보다 널 더 이뻐했다. 네가 그려준 아빠 그림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 딸이 그려준 거라고 공장장 아저씨부터 배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셨다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2년 정도 있다 외국으로 나갔고 그러고는 쭉 외국에 살아서 아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네가 돕고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15년을 내 옆에 둔 엄마 아빠의 귀중한 막내딸이다. 너희가 원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해줄 거라 아빠랑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 더 강해져서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IMF 때 그렇게 힘들어도 괜찮다고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문제 해결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하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결론이었지만 그 결정을 엄마가 한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너희 가족, 내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것보다 우리 엄마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결혼한다는 착각에 있는 너희가 가증스러워. 네가 뭔데? 그 정신 나간 엄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그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라. 파혼이다. 너랑 너희 엄마 내가 귀싸대기 날리고 싶지만 내 손 더럽히는 거 우리 엄마가 원치 않으실 것 같네.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학원을 그만두건 너희 엄마가 쓰러지건 내 알 바 이제 아니다. 너 같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건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주신 선물이지 싶다. 너를 만났던 내가 이제는 증오스러워지려 하니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저는 한동안 언니한테 들어가 있을 생각입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언니 결혼식 때 가고 못 가봐서 언니네 집도 보고 싶고 마침 언니가 임신 중이에요. 엄마도 가서 한국 음식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엄마 회사 물건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지금 일본이 난리인지라
요즘 회사도 바쁘지 않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려고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더 이상 글을 적고 싶지 않았기에 컴퓨터를 켜지 않으려 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답글들, 지금 마음으로는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제가 찾아다니며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언니한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냥 웃으시더군요. 가끔씩 핸드폰으로 여기 들어와 올라오는 여러 얘기들 보면서 웃고 울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도움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절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큰 위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다시 왔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다 했던 학원에 나갔습니다. 주말에 제가 입시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쪽 집안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 혹시나 찾아올까 당분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나가 친구에게 인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2명의 친구 중 1명이 제 글을 보았고 사실 상견례 한다고 들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다 결근하고 그리고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적은 글을 읽으면서 혹시나 했던 글이 제 글이라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정말 없는데 친구는 잘 뒀나 봐요. 오늘 그 남자 아침에 학원으로 찾아왔다는데 전후 사정 다 아는 친구들이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참 뭐랄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제 인생 선배이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은 분들,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속상해주시고 저 위로해주시고 이번에 인생 많이 배웠어요. 잘 다녀올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